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1형과 제2형 당뇨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오늘은 임신 중에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당뇨인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병리 기전을 중심으로 발생 기전, 증상, 진단 및 치료 중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영어로는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줄여서 GDM이라고 합니다. 매번 학습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의학용어나 약어도 함께 익혀나가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당뇨병이 진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 중에 처음으로 혈당 이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임신성 당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임신 중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이 생리학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태반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중에 녹아든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지 못하므로 혈액 내에 혈당이 쌓이게 되어 고혈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에 대처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 높아져 있는 혈당을 세포 내로 본의 정상 혈당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식인 것입니다. 이걸 보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반이 더 커지고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췌장이 아무리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어도 췌장의 보상 능력만으로는 혈액 내에 녹아있는 혈당을 모두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혈당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임신성 당뇨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신성 당뇨는 단순히 임신 중에 생긴 당뇨가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병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에 걸리기 쉬운 산모들, 다시 말해 위험 요인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가족 중에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까지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지겠죠. 임신할 당시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고령 임산부도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혈당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임신성 당뇨를 경험했거나 이전에 4kg 이상 되는 큰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임신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둥이처럼 아기가 둘 이상인 다태 아임신의 경우엔 태반이 더 커지고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작용이 더 방해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도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라서 GDM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보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의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해서 조기에 선별 검사를 하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신성 당뇨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산모 본인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혈당은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검사나 정기적인 혈당 체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즉 고혈당이 심한 경우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고혈당이 산모나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갈증이 많아지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며 체중이 너무 많이 늘거나 오히려 잘 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잦은 요로 감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일반 당뇨병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 호르몬 변화나 체중 변화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임신 중 고혈당이 의심되는 신호를 민감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당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태아도 엄마의 고혈당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태아는 몸무게가 4kg 이상으로 거대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태아의 폐성숙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출생 후에 소아비만이나 아동당뇨로 이어질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산모의 혈당 조절은 곧 아기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GDM을 앓은 산모는 다음 임신에서 다시 GDM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고혈압이나 자간전증 그리고 출산 후 제2형 당뇨로 진행될 위험도 더 높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GDM의 진단 방법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이 있는 산모라면 임신 초기에 바로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거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산모는 초기부터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시기가 태반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고 혈당 이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별 검사인 스크리닝 테스트를 위해서 50g 포도 당부화 검사를 시행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복 여부와 관계없이 50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신 후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1시간 후 혈당이 140mg/dL 이상이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130mg/dL 이상부터 추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선별 검사에서 고혈당이 나오면 추가 검사로 100g 또는 75g 오랄 GTT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랄 GTT 검사는 공복 시 혈당을 측정한 후 100g 또는 75g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게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차례로 혈당을 측정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의 진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단계법과 1단계법입니다. 첫 번째는 2단계법입니다. 2단계법은 먼저 선별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고혈당이 나오면 오랄 GTT 검사를 하여 두 번의 단계를 거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50g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선별 검사를 합니다. 1시간 후 혈당을 체크하여 그 결과가 140mg/dL 이상이거나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130mg/dL 이상인 경우에 100g 오랄 GTT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100g 오랄 GTT는 검사 전에 최소한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후에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3번 더 혈당을 체크합니다. 공복 혈당은 95mg/dL 이상, 1시간 혈당은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은 155mg/dL, 3시간 혈당은 140mg/dL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기준 혈당보다 높게 측정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1단계법입니다. 1단계법은 처음부터 75g 오랄 GTT를 단독으로 검사하여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75g 포도당 용액을 마신 다음에 1시간과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공복 혈당 92mg/dL 이상, 1시간 혈당은 180mg/dL 이상, 2시간 혈당은 153mg/dL 이상의 3번의 검사 중 1개 이상에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 임신성 당뇨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노스웨스트 의료센터의 내분 비내과 연구팀이 임신 여성 23,7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임신성 당뇨 검사는 단일 1단계 접근법이 진단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연구는 저명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이들은 임신성 당뇨 진단을 위해 단일 또는 2단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 검사법의 진단율과 임신성 당뇨 진행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했는데 진단율은 1단계 단일 검사를 받은 그룹이 16.5%로 2단계 검사를 받은 그룹의 8.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검사는 공복 시 혈당을 측정한 후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고 나서 1시간과 2시간 이렇게 3번을 혈당을 측정합니다. 이 3개의 결과 중 1개라도 정상 기준을 초과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하게 되어 2단계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성 당뇨 진단 기준을 정리해보면 2단계법은 50g 오랄 GTT로 선별 검사를 통해 고혈당 산모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100g 오랄 GTT 검사에서 공복을 포함하여 총 4번 혈당을 측정하는데
측정한 결과값 중 2개 이상이 기준보다 혈당이 높으면 GDM으로 진단합니다. 1단계법은 75g 오랄 GTT를 단독 검사하여 공복시 혈당을 포함하여 총 3번 혈당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결과값 중 한 개라도 기준보다 높으면 GDM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두 방법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간호사는 이 검사 과정에 대해 산모가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전 금식 여부, 검사 시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임신성 당뇨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혈당을 잘 조절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에는 크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포함됩니다. 식이요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탄수화물, 고섬유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 식사에 더해서 2번이나 3번 정도 소량 간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걷기나 수영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즉 하루 20분 내지 30분 정도씩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 자궁수축이나 복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호사로서 산모에게 꼭 교육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1 내지 2주 정도 지켜본 뒤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인슐린은 주로 휴먼 인슐린입니다. 예를 들면 레귤러 인슐린인 RI나 NPH 같은 인슐린입니다. 이런 인슐린은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비교적 안전해서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점은 임산부에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에게 저혈당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신성 당뇨의 치료 목표는 정상 혈당을 유지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산모가 식이와 운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함께 세워주고 인슐린 치료 시에는 투약 교육과 심리적 지지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병리기 전 증상, 진단, 치료 및 간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임산부의 생리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